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본머스 원정에서 3대2 약간 극장 패배 같은 걸 당했는데요. 사실 리버풀이 오늘 경기 진 것도 진 건데 오늘 경기도 그동안의 무승부와 엄청나게 달랐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고, 이게 모르겠어요. 슬롯이 이것저것 다 해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메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건 이제는 사실 그 감독으로서의 그런 생명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리버풀이 오늘 경기 만약에 비겼으면 5연무인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게임에서 아스날전 무승부 빼고는 사실 리버풀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어야 되고, 벌리전 같은 경우 리즈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이 일단 나왔어야 돼요. 그 이후에 이렇게 왔다가 오늘 경기는 처음에 2대0 뺏긴 것도 좀 말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아예 져버리니까 마지막 골이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전에 리버풀이 공격 작업 더 잘했고 그랬으면은 게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경기 내용 살짝 얘기해보면 이제 리버풀이 마르세유전 챔스에서 재미 봤던 전술을 거의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바뀐 게 있다면 에키티케에서 학포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리버풀은 4-2-2-2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4-2-4?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르츠와 소보슬라이가 가운데 공격형 투 미들? 요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메칼리스터, 흐라멘베르,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그 다음에 살라, 학포가 좁혀 있을 때도 있고 벌려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팀들이 쓰는 포메이션은 아니죠. 약간은 전략적인 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르세유한테 통했지만 본머스한테는 통하지 않았다. 확실히 마르세유보다 본머스가 공격력이 훨씬 더 좋고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르세유는 뒤에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사이드로 빼는 게 공격 전략이고, 그러면 골대와 멀어지니까 덜 위협적인 공격이었는데, 확실히 본머스는 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로 많이 공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리버풀 첫 실점이 약간은 실수성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본머스에서 세네시가 되게 왼발 전개가 좋고 그런 것들로 공격 전개하는 빈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세네시가 계속 뒷공간을 노렸는데, 오늘 이제 뒷공간 패스 들어갔는데 반다이크가 그거 공을 잘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반다이크의 실수로 인해서 두 가지 리버풀에게는 악재가 찾아와요. 첫 번째 실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고메즈의 부상입니다. 사실 그게 반다이크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반다이크가 거기서 클리어가 됐으면 실점과 조고메즈의 부상 둘 다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잃게 됐고요. 사실 골 먹힌 거보다 조고메즈의 부상이 되게 심각하죠. 일단 리버풀이 또 센터백 뎁스가 매우 얇은 상황에서 이제 조고메즈까지 또 없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시즌을 운영해야 되고, 아직도 챔피언스 리그도 남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리버풀한테는 앞으로 시즌에 또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은 케르케즈 쪽에서 이제 선수를 제대로 못 체크했는데, 이게 약간 첫 번째 골이랑 스노우볼이 굴러갔어요. 조고메즈가 거기서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 있었어요. 그러고 리버풀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공이 안 나가니까 교체가 안 됐죠. 그래서 10명인 상태로 수비하다가 거기서 빵꾸 나서 또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 게임은 저는 어느 정도 마르세유전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리버풀이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가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의 축구죠. 근데 오늘 경기는 리버풀이 0대0 상황만 유지하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게임을 하면 본머스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맞불 싸움으로 가면 어느 정도 저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상으로 게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두 골을 먼저 먹혀버리니까 본머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사라졌죠. 2대0이면 적당히 시간 태우면서 어느 정도 보내면 사실
리버풀이 약한 플레이 스타일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머스는 먼저 골 넣었으니까 땡큐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리버풀한테 희망적인 포인트는 사실 리버풀이 그동안 세트피스 득점이 거의 없었죠. 특히 리그에서는 이제 제가 12월에 확인한 자료로 봤을 때는 최다 실점, 그 다음에 최소 득점이었어요. 세트피스를 통해서. 그래서 리버풀이 세트피스는 거의 이제 뭐 경기 중에 되게 약한 포인트였는데 오늘 경기 일단 반다이크 세트피스 득점, 소보슬라이 세트피스 득점이 있어서 이제 무승부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희망적인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또 실점을 했던 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좋았던 그런 포인트들이 뭔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본머스도 이게 체력 축구를 하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체력 떨어지는 타이밍이 생기는 팀인데 사실 리버풀이 경기를 앞서가면서 본머스한테 그런 타이밍을 맞이하게 하면 리버풀은 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 두 골이 리버풀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게 했다. 초반 두 골의 실점이. 그래서 그렇고 살라, 학포 둘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살라. 제가 이제 살라를 모하메드 살라 줄여서 못살 이렇게 부르거든요. 경기 중에. 근데 진짜 살라 플레이하는 거 오늘 보니까 진짜 못살? 정말 못 살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살라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지금 살라 축구의 결과는 뭐예요? 지금 살라가 못하고 있다. 이거는 결과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보면 저는 어쨌든 신체 능력의 저하가 많이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비중이 신체 능력 저하가 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이제 살라가 1대1 돌파가 냉정하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동안 살라가 엄청난 볼 테크닉이나 그런 걸로 상대를 제쳤다기보다는 본인의 민첩성을 살리거나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벗겨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살라가 1대1 옵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1대1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 공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는 뭐 뺏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냥 공 가졌을 때 그 자신 있는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슈팅도 이도저도 아니고 패스할 때도 이게 패스 타이밍에 패스를 한다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있다간 뺏기겠는데 해서 마지못해서 패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대1이 안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의 속도가 또 느려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냥 살라의 경기를 보면 그냥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경기는 뭐 살라 때문에만 졌다 이건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한데 사실 리버풀이 0대0 상황에서 전반전에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되게 많이 가져갔고 오른쪽으로 좀 뚫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살라가 기대만큼 돌파가 안 됐던 거 그리고 턴오버가 좀 많아졌던 거 이런 부분들이 리버풀이 또 0대0 상황에서 앞서 나가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포도 사실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학포도 안 되면 너무 말리는 듯한 느낌? 생각이 거의 하나로 굳어지는 느낌 많이 들어요. 너무 단순하다. 드리블 패턴이.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려면 사실 저는 신체 능력의 퍼포먼스로 찍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지만 몸이 너무 빨라버리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근데 냉정하게 학포는 사실 윙어 하기에는 뭐 그렇게 빠른 느낌이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슈팅이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고 플레이메이킹이 되냐? 냉정하게 그것도 아니고 뭐 볼을 잘 지키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뭐 후반전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가끔가다 이제 득점을 터트려준다 요런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무언가 경기 내에서 만들어가는 느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제치기에는 이런 민첩성이 냉정하게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학포 살라 이렇게 약간은 오늘 전술적인 포인트로 좁히는 투톱
그러니까 벌렸다가 좁히는 투톱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는데 그 창끝이 무디다 보니까 리버풀이 막 마르세유전에서 괜찮았어. 그래서 나 요런 창을 만들어 왔어 했는데 창으로 찌르려니까 창끝이 무뎌버리니까 이 들고 나온 전술이 되게 애매해지죠.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맥칼리스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선수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뭐 잠깐 올라왔던 경기가 있습니다만 패스가 짧거나 길어요. 그리고 패스를 받는 선수의 어느 발에 주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비수가 다가오는 쪽 발에다 줄 건지 수비수 먼 곳에다 줄 건지 이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지는 뭐 어떤 선수가 뛰고 있을 때 어느 발 쪽에다 갖다 주는지도 중요하고 이 선수의 주발을 고려해서 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맥칼리스터 요즘 패스하는 거 보면은 난 줬어? 이런 느낌의 패스. 그거를 고려할 만큼의 심리적인 여유나 어떤 본인의 볼 다루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맥칼리스터가 사실 23, 24 때 그 클롭 시절에 온전히 자기 포지션 아니고 6번 자리 원볼란치 뛰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훨씬 잘했고 지금보다 24, 25 때도 잘했고 2.5선 정도 위치에서. 근데 이번 시즌은 냉정하게 약간 무색무취 느낌의 선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리버풀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다 할 에이스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나마 이제 뭐 비르츠가 조금 공격 쪽에서 번뜩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리버풀 딱 너가 에이스야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뭔가 상황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상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게 오늘도 사실 프림퐁 빼고 나서 다른 라이트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프리킥으로 골 넣어서 감각이 괜찮았던 그리고 오늘 패스도 괜찮았던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리버풀이 뭐 전술적으로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감독도 뭐 좋지 않은 모습이고 선수들의 폼도 안 좋은데 부상까지 겹쳐버려가지고 완전히 시즌이 꼬여버렸어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 에키티케가 그나마 이제 나올 때마다 몸이 가볍고 비르츠도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리버풀이 어쨌든 간 이 경기 하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 무패였거든요. 사실 무승부의 비율이 많긴 한 무패긴 했지만 근데 이제 무패 행진이 끝났죠. 그래서 뭐 당장 경질한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아르네 슬롯이 지난 시즌 우승 딱지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그 순위가 4위이긴 하기 때문에 당장 경질하는 건 잘 모르겠긴 한데 확실히 입지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네요.